자, 이제 다음 내용을 해볼 겁니다. 자,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. 자,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전력 수송이라고 부르고, 이 전력 수송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자, 여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. 첫 번째, 오음의 법칙에서 V는 IR, 요거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, I는 R분의 V로 변환이 가능하죠. I는 R분의 V로 변환이 가능합니다. V는 전압, I는 전류, R은 저항. 그 다음, 자, 전기 에너지를 초당 얼만큼 사용합니까? 라고 해서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고, 그래서 뭐 T분의 전기 에너지 막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VI로 계산할 수 있었음. 그 다음, 요 P는 VI에서 V를 얘를 대입하거나 I를 얘를 대입을 해서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, 우리가 원하는 거는 V만 얘를 대입하면 I 제곱 R 이라는 거, 요것도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고, 그 다음, 요거 절대 가면 안 되는 거. 자, 발전소죠. 송전 전압을 뭐 2배로 증가시키면 송전 전류는 자 2분의 1배가 되면서 따라서 손실 전력은 자 몇 배가 된다고요? 4분의 1배가 된다. 전력 수송에서는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에서, 이건 일단은 지금 안 지울 거야. 이건 안 지우고 문제 풀 때도 계속 지금 우리가 응용을 좀 할 겁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이런 거 했어. 자, 여기 발전소에서 지금 가정집으로 뭐 공장 같은 데로 뭐 전기를 자 뭐 보내주려고 할 거야. 그래서 여기로 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전력 수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, 여기 있는 전선을 송전선이라고 했었고, 그치? 그러면 발전소에서 이 집 하나만을 위해서 전기를 만들지는 않을 거야. 맞죠?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수돗물 만드는 뭐 회사야. 그럼 수돗물 만들어가지고 그 집한테 직접 연결을 한 게 아니죠. 큰 파이프 타고 일단은 그 동네까지는 가. 그 동네에서도 잘게 쪼개지는 거죠. 그래서 실제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로 바꿔준단 말이야.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예요.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기가 가정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집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에서 사용하기 가능한 형태로 전기를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해. 그 장치를 우리가 말고 있냐? 그 장치를 뭐라 부를 거냐면 변압기라고 부를 거야. 그 진짜 없습니다. 아시죠? 자,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는 변압기에서 사용 가능하게끔 바꿔준 다음에 가정집으로 들어간다. 이렇게 우리가 자,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건데 지금 그래서 제목은 변압기. 근데 문제가 있어. 어떤 문제냐면 좀 어려운 얘기 해줄게요. 자,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단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전기를 얘기를 할 때 전기는 두 종류의 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첫 번째는 직류 전류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교류 전기라는 게 있어. 이거 말 좀 잘 이해하세요. 니네가 고1 과정에서 지금 이해하기 제일 편한 건 뭐냐면, 직류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전기가 쭉 가는 걸 직류라고 불러. 한 방향으로 전기가 쭉 가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이겠죠. 근데 안정적인데 문제는 일로 전기가 쭉 흐르면서 새어나가는 정도가 너무 세지나 봐.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할 때,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직류로 보내주면 예를 드는 거야, 한 50밖에 안 가더라는 거야. 손실 연력이 너무 컸던 거지. 그러다가 알아낸 방식이 뭐냐면 교류라는 걸 알아낸 거야. 그러니까 전기를 예를 들면 진동을 시킨다라고 합시다. 말 표현 이해돼요? 원래 그건 아니지만 진동을 시킨다라는 게 라고 생각하시면 전기가
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우리가 일단은 교류라고 할게요. 자,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지나는 전기는 직류 형태가 아니라 교류 형태로 가요. 그러면 가정집에서 사용할 때는 그러면 교류를 사용합니까? 아니죠. 가정집에서는 또 직류로 이용을 할 거야. 그건 지금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우는 건 아니어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교류라는 건 깜빡깜빡인다, 혹은 방향이 반대다, 혹은 파동처럼 뭐 진동한다, 요렇게 좀 받아들이세요. 그러면 내용을 좀 편하게 얘기하기가 좀 쉽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자, 변압기라는 거고요. 이 변압기는 되죠? 변압기는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대. 변압기는 이렇게 큰 통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설치되어 있나 봐. 그리고 나서 이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일이 감겨 있어요. 코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다.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 연결돼 있다고 칠게요. 또 이쪽에서도 코일이 감겨 있어. 이쪽에서도 코일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 감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이 뭐냐면 가정집에 연결된 거야. 그래서 쌤이 일부러 코일 가문수를 지금 바꿔서 해놨어.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에 의하면 이 코일에 의해서 뭐 자기장이 만들어져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. 거기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편의상 이쪽을 내가 발전소 쪽이라고 할게요. 이쪽을 내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거야. 그 다음 이쪽을 내가 뭐냐면 편의상 가정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선생님 아까 뭐랬냐면 교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류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. 뭐 진동한다,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런 거 있죠?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때는 이쪽으로도 전기를 보내고 이쪽으로 전기를 보내는 거야.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전기를 보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말 이해할 수 있겠어? 전기를 보냈다? 그러면 전기를 보내게 되면 전기가 쭉 흘러. 코일에 전기가 흘러?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?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. 오?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. 다시 한번. 코일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 주변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져. 됐어? 그 다음 이쪽으로 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전기가 또 막 흐르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요. 내 말 이해돼요?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거 있잖아. 뭐, 그래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흐를 때 뭐 이렇게냐 해가지고 N극, S극 했던 거 있죠? 그래서 그 형태로 전기가 이쪽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. 그래서 얘가 N극, S극, N극, S극, N극, S극 이렇게 바뀐다고. 아까 말 이해됐어? 그러면 N극, S극, N극, S극, N극, S극 이렇게 바뀌면서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얘를 계속 자극하겠죠. 말 이해돼요? 자기장이 들어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러면 저번에 배운 전자기 유도가 뭐였냐면 코일에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전류가 만들어진다. 이게 핵심 포인트였지. 다시 여기 왼쪽에 붙는 부분은 뭐냐면 전기를 흘려줘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낸 거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. 선생님 그러면은 전기를 만약에 100을 보내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기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? 아니야. 전기 에너지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. 그만큼 파워가 세요. 그래서 전기를 이쪽 보낼 때마다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쪽 막 만들어지면서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저기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.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흘러가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. 전자기 유도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뭐 여기서 뭐 방향 같은 거 안 물어보니까 전류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. 까지 이해됐어? 오케이. 그러면 하나 여기에 가문수를 선생님이 자 N
1이라고 할게요. 지금 가문수의 변화가 생겼어. 촘촘히 감을수록 뭐 한다고? 뭐 우리 알잖아. 자기장이 세져요. 뭐 전류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여기서 가문수와 여기서 가문수를 자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N2라고 한번 해봅시다. 그 다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반드시 전압도 동반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을 내가 V1이라고 할게요. 여기서의 전압을 내가 V2라고 합시다. 그 다음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내가 I1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 만들어낸 전류를 내가 I2라고 할게요.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공식. 자, 마지막입니다. 가문수의 B는 N1 대 N2. 만약에 1대2로 감겨 있다. 그럼 많이 감겨 있으면 뭐 하냐면 전압이 세지죠. 그치? 그래서 얘의 비율은 V1과 V2 전압의 비율과 똑같습니다. 그 다음 여기서 전체 전기 총 에너지하고 여기서 전기 총 에너지는 결국은 같아요. 그러면 전기 에너지 같다는 얘기는 초당 자 사용되는 혹은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가 같다는 거니까 전력이 같은 거거든요. 그러면 자 전력 P는 VI야. 그러면 V랑 I는 또 무슨 관계냐면 여기서는 또 반비례 관계예요.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I2분의 I1 이렇게 되는 거야. 제 말 이해되나요? 다시 한번 N1 대 N2는 V1 대 V2 이렇게 가는 건 맞아. 다시요? 미안하다. N1분의 N2는 V1분의 V2 여기까지 이해됐죠? 그리고 전류만 반대로 계산해 주세요. 요걸로 가지고 문제 진짜 많이 풀어보는데 이게 요 내용하고 막 섞여 나오면 이제 문제가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. 복잡해지니까 애들이 어떻게? 아, 이건 내가 할 게 아닌 거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다시 얘기합니다. 전력 수송과는 좀 별개로 전기를 보내서 가정집에서 사용하게끔 변압기라는 걸 이용해서 가공해서 보낼 거야. 가공을 어떻게 하냐라고 확대해서 변압기 내부를 보니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코일 가문수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일로 흘러가는 전류 같은 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변압기의 핵심이에요. 내 말 이해됩니까? 그러면 전력 P는 VI야. 여기서 공급되는 전력, 여기서 결국 공급되는 전력은 같거든. 그러니까 가문수를 많이 해서 전압을 키우면 흘러가는 전류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그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. 말 이해되나요?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선생님 뒤쪽에 지금 문제 저번 주 거랑 오늘 거라서 내가 좀 다 30문제를 다 풀어줄 거거든요. 여기는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봐야 어떤 말인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반드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 교재에 자 우리 교재에 그 어디고 여기 322쪽부터 30문제 여기 330쪽까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정리 좀 잠깐만 할게요. 그래서 319쪽에 보시면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전력 P는 VI로 계산을 합니다. 단위는 와트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크게 중요치 않아요. 자,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. 그 다음 송전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보내주는 거를 우리가 송전이라고 하고 배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. 그래서 319쪽에 맨 밑에 보시면 손실되는 전력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제일 많이 뭘 이용한다? 요거 P는 I제곱R 요걸로 이용을 하게 될 거다. 알겠죠? 선생님 R분의 V제곱 안 쓰나요? 쓸 수 있는데 그럼 또 V를 또 구해줘야 돼. 그래서 I제곱 R로 모든 걸 끝나게 될 거예요. 자, 다음 쪽 320쪽에 그래서 자,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줄인다든지, 알겠죠? 길이를 짧게 하든지, 두께를 크게 하다든지, 혹은 뭐 재료를 좋은 걸 쓰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보내는 전압을 늘리면
흘러가는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듭니다.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전력 수송에 대한 내용이고, 320쪽의 맨 밑에 보시면 변압기. 자,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. 요 유도 전류가 이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죠.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자, 전압을 변화시키면 흘러가는 전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. 뭐 그림이 막 복잡할 거예요. 내가 지금 얘기한 걸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. 대신 요건 까먹으면 안 돼요. 그래서 가문수의 B가 전압비랑 똑같고 전류만 반비례입니다. 이렇게. 알겠죠? 이해할 수 있겠지? 자, 그래서 자 321쪽에 방금 내가 얘기한 공식이 다시 한번 자 정리가 되어 있고요. 5번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오픈하지 말자. 이런 전선 같은 거 뭐 가다가 뭐 걸리고 끊어지면 위험하니까 땅 속으로 뭐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이용을 하자.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21쪽 맨 밑에 보시면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. 지능형 뭐 전력망 이런 뜻인데 이게 낮에는 가정집보다는 뭐 공장 같은 데서 전기를 많이 이용을 할 거고 밤에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집에 있을 거니까 그때는 가정집에서 전기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.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하는 거야. 낮에는 공장 쪽으로 전기를 많이 몰아주자. 밤에는 집 쪽으로 전기를 많이 몰아주자. 해서 얘를 탄력적으로 컨트롤하는 걸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자 부른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내용은 끝이야. 내용 끝이어서 문제를 푸는데 내가 그냥 문제를 설명을 해버리면 니네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반드시 다시 322쪽에 있는 개념부터 330쪽에 있는 문제까지 일단은 푸세요. 풀고 채점까지 하십니다. 그리고 내가 10문제 단위로 끊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 자기가 틀린 부분 모르는 부분 다시 꼼꼼히 자 복습을 하셔야 돼요. 얘는 개념 자체가 중요치 않아. 그러니까 개념으로 모든 게 끝날 수가 없어. 얘는 무조건 계산이 우선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자, 끊어갈게요.